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방금 전까지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성을 무시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자신의 아버지 김태준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 순간 태준은 조용히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아야, 이제야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26살 김수아는 서울 시내 대형 광고 대행사 크리에이티브존에서 마케팅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다. 명문대 출신의 능력까지 인정받아 입사 3년 만에 팀의 핵심 멤버가 됐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바로 아버지였다. 김태준, 54살. 수아의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밤늦게 돌아왔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는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한다고만 말했다. 아빠, 회사가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괜찮다. 수아, 너나 자기 일 열심히 해. 태준은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수아도 굳이 묻지 않았다. 사실 조금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회사 동료들은 대부분 좋은 가정 출신이었다. 의사나 교수, 대기업 임원의 자녀들이 많았다. 수아야, 아버지 뭐 하셔? 자영업이요.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수아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대형 건설회사 신원건설과의 프로젝트에서 만난 정민호였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29살의 민호는 신원건설 마케팅팀 차장이었다. 키 180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수아 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편하게 민호라고 불러주세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둘의 만남은 계속됐다.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6개월 후에는 연인이 됐다. 민호는 수아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 가장 완벽했다. 배려심 깊고 지적이며 무엇보다 수아를 존중해줬다. 수아야, 1년 만났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어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수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호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신원건설 부회장이시고 어머니는 이화여대 교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수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왜?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그냥 혹시 우리 부모님이 걱정돼. 걱정 마. 좋으신 분들이야. 하지만 수아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결국 양가 상견례가 잡혔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일식당 긴자료였다. 아빠,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수아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괜찮다. 딸아, 아빠가 실수하지 않을게. 태준은 평소보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다. 하지만 10년도 넘은 낡은 양복이었고 구두도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다. 일식당에 도착하자 민호의 부모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의 아버지 정재혁은 5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 박소영은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우아한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정재혁입니다. 김태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깍듯이 인사했지만 재혁의 시선은 이미 태준의 낡은 정장과 거친 손을 훑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김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작습니다. 태준의 소박한 대답에 재혁과 소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럼 직원은 몇 명 정도? 20명 남짓입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 보였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재혁과 소영은 태준을 대할 때마다 어딘가 어색해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수아양은 어느 대학교 나오셨나요?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소영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묻어났다. 아마 서울대를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때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났다.
태준이 물잔을 건드려 물이 소영의 명품 가방 쪽으로 쏟아졌다. 아, 죄송합니다. 태준이 급하게 냅킨으로 닦으려 했지만 소영이 화들짝 놀라며 가방을 움켜쥐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소영의 목소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5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에 물이 묻은 것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을.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재혁과 소영의 표정에서 이런 조심성 없는 사람과 어떻게 사돈을 하라는 거냐는 마음이 역력히 드러났다.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났다. 3일 후 민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수아를 찾아왔다. 수아야,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일이야?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할게. 부모님이 수아 아버지를 좀 부담스러워하셔. 부담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하시는데. 수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럼 민호 씨 생각은 어때?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민호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수아야,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부끄럽다는 거 맞잖아.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 설득? 뭘 설득해? 아빠가 작은 공장 사장이라서, 돈이 없어서, 학벌이 좋지 않아서?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민호 씨,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 수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아야, 잠깐만. 됐어. 이제 끝이야. 집에 돌아온 수아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버지를 봤다. 아빠, 왜? 무슨 일 있었어? 수아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호의 부모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봤는지,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까지. 태주는 조용히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빠 때문에 수아가 힘들구나. 아빠, 그런 게 아니야. 괜찮다. 아빠도 알고 있었어. 뭐려? 수아가 아빠를 좀 부끄러워한다는 것.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 아버지만큼 멋있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수아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태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빠가 뭘 하든 상관없을 거야. 민호와 헤어진 후 수아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도 늘렸다. 아빠, 공장 일이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있어. 우리가 만든 부품들이 큰 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어떤 부품을 만드세요? 정밀, 기계 부품이야. 반도체 장비, 자동차, 항공기 같은 곳에 들어가는. 수아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단하네요.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익숙해. 15년 전에 독립해서 지금까지 버텨왔어.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얘기할 때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의 회사에 엄청난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이번 클라이언트는 테크노베이션 그룹이야. 국내 최대 정밀기계 제조업체거든. 팀장이 흥분해서 말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 매출이 20% 늘어날 거야. 수아 씨가 메인으로 맡아줘. 수아는 테크노베이션 그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연매출 8천억 원, 직원 5천 명의 거대 기업이었다. 회의 당일 수아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클라이언트 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수아는 그만 발을 멈췄다.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익숙했다. 아빠, 김태준이었다.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 양복에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수아야? 태준도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동료가 의아해했다. 아, 네. 수아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소개해드릴게요. 테크노베이션 그룹 김태준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수아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태준은 평상시와 완전히 다른 위험 있는 모습으로 회의를 이끌었다. 좋은 기획안이네요. 이대로 진행하시죠. 회의가 끝난 후 수아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다. 아빠, 이게 뭐예요? 미안하다. 수아야, 테크노베이션 그룹 회장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응,
20년 전에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수아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너를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봤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태주는 딸을 바라봤다. 네가 내 돈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했으면 했어. 아빠,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야. 그럼 그동안 작은 공장이라고 하신 건 거짓말은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작은 공장이었거든. 지금도 마음은 그때와 같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크리에이티브 존 직원의 아버지가 테크노베이션 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 소식은 민호에게도 전해졌다. 뭐라고? 수아 아버지가 테크노베이션 그룹 회장이라고? 민호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다. 한국 정밀기계 업계의 전설, 20년 만에 8천억 기업 만든 신화, 직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CEO, 모든 기사가 김태준 회장의 성공 스토리로 가득했다. 민호는 부모님께 급히 전화했다. 어머니, 수아 아버지가 뭐라고? 그 김태준 회장님이라고? 소영도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왜 그런 행색으로 나오신 거야? 일부러 숨기신 것 같아요. 재혁과 소영은 깊이 후회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국내 굴지의 기업 회장이었던 것이다. 민호야, 어떻게든 다시 연락해봐. 이미 몇 번 연락했는데 받지 않아요. 일주일 후, 민호는 수아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수아야. 수아는 민호를 보고 놀랐다. 왜 여기 있어? 너와 얘기하고 싶어서. 할 얘기 없어. 수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민호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 우리 부모님도 정말 후회하고 계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도. 민호 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수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 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이라서 다시 만나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6개월 전에는 우리 아빠를 부끄러워했으면서 이제 와서.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민호 씨, 나는 그런 식으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 내 아버지의 돈이나 지위 때문에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수아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그날 민호 씨도 분명히 우리 아빠를 부끄러워했잖아. 나는 그런 사람과 절대 함께할 수 없어. 그날 밤, 수아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뭐가?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거.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제가. 태주는 딸의 말을 막았다. 수아야,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 네, 너를 시험해보고 싶었어. 시험이요? 아빠가 가난한 공장 사장일 때와 큰 회사 회장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수아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리고 그 민호라는 사람도 시험해보고 싶었고. 결과는요? 태주는 웃었다. 너는 합격이야. 오히려 아빠를 더 챙겨줬잖아. 그럼 민호 씨는? 글쎄, 어떻게 생각해? 수아도 웃었다. 완전히 떨어졌죠. 맞아.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6개월이 더 지났다. 수아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아빠,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성공이야. 어느 날 수아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한 남자와 마주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초등학교 교사 이준호였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준호는 수아의 직업을 묻지도 않았고 가족 배경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오직 수아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 3개월 후, 준호는 수아의 아버지를 만났다. 태주는 일부러 평소 옷차림으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반갑네. 김태준이야. 수아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준호는 태준의 직업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그저 수아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했다. 한 달 후, 준호는 우연히 뉴스에서 태준을 봤다. 테크노베이션 그룹 김태준 회장, 올해의 경영인상 수상. 준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웃음이 나왔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수아야, 너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알고 있었어?
어느 정도는 그런 카리스마가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올 리 없잖아.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거지. 내 아버지가 누구냐는 게 아니잖아. 수아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 1년 후 수아와 준호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태주는 처음으로 회장 신분을 드러내고 참석했지만 준호의 부모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좋은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태준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태준은 딸에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사위를 얻은 것 같네. 왜요? 네가 진짜 행복해 보여서. 수아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뭘, 네가 잘 커준 거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수아는 여전히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간혹 사람들이 테크노베이션 그룹 회장 딸이라고 부르지만 수아는 개의치 않는다. 중요한 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준 회장도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큰 집으로 이사하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직원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서 식사한다. 진짜 부자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것이 태준이 딸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이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는가? 겉모습과 조건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인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조건 없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다.